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3일 바깥 온도 영상 8도. 어저께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층에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지 못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천장 위에 난간이 나와 있는 부위까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대신 밑에 면에는 위에 면하고 요 밑에까지는 높이가 꽤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흥건히 먹은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난간의 특성상 비 올 때 물을 이렇게 줘야 합니다. 아니면 물을 받아 먹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는 아이들도요. 얼굴이 너무 커서 입구가 막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주면 입장과 입장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요. 어떤 분은 자구에 물이 닿지 않게 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련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름에도 이렇게 물 주고 깨끗하게 털어주지 못하고 어떤 때는 보기 전에 먼저 물을 맞는다든지 해도 뭐 햇볕을 많이 타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품고 키우니까 관리를 해줘라 이렇게 하지만 원래 얘네들이 자연 속에서 살 때는 누가 관리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사광선으로 돋보기처럼 쐰다 그러면 약간 문제 생기는 게 있겠죠. 근데 저는 난간이라는 그런 특성도 약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지금 아르젠데요. 아리엘, 얘가 아르젠데, 얘가 색깔이 딱 봤을 때도 아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물 반응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배고파하는 게 있어요. 만지니까 말랑말랑하네요. 생긴 건 이쁘게 생겨가지고 딱 봤을 때는 목마르지 않게 생겨가지고 지금은 입장을 옆으로 잡아도 말랑말랑하는 기미가 있어서 물을 흠뻑 줍니다. 여기에서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저녁에 일요일이 다가오는 새벽에 영하 1도씩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눈소식이래. 비 소식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비 소식이 잡혀 있으면 눈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을 안에서 있는 것보다는 습도가 있을 때 안에서 있는 것보다요. 차라리 바깥에 있는 게 더 나아요. 날씨 온도만 받쳐준다면. 근데 그 일요일 날도 오후 정도까지도 온도는 얘네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은 온도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눈 소식이 잡혔고 눈이 온다 싶으면 여기에다가 비닐을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비닐 같은 걸로 살짝 덮어주고 이쪽에 그리고 비닐로 덮어줘도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오래도록 바깥에 있을 수 없다. 온도 갑자기 뚝 떨어진다. 그러면 안으로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토요일과 일요일 밤 사이를 잘 보셔야 돼. 새벽에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숙하는 것도 그냥 노숙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챙겨줘야 될 게 많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물을 흠뻑 먹은 것 같아요. 위에서 빗물 떨어지는 거 받아 먹은 거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화분이 보니까 다 젖었네요. 그래서 위에는 물 관리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괜히 줘가지고 위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요렇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러블리 로즈는 너무 좋아하네요. 입장에 빗물도 맞은 데다가 입장에 색깔도 들어오고 있어요. 확실히 러블리 로즈는 안에서 키울 수 없는 아이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덴트라잼 매직잼 볼륨도 이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물을 한 번씩 먹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물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면서도 애들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는 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베란다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베란다가 넓고 관리를 해주는데 문제가 없고 환기하거나 습도 조절하기가 편하다 그러면 제가 굳이 안으로 들이거나 뭐 이렇게 아니 그 바깥으로 추운 날씨인데도 영하 뭐 4도, 6도 뭐 이런 날에 햇볕 있다고 제가 내놓거나 이러진 않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고 물을 주고 하면 아, 너무나 습도도 많이 올라가고 입장 무른 현상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키워서 무른 현상이 일어난 거는 없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보니까 그렇게 물을 많이 먹었다던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물이 튄 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방향이 제가 안방 있는 쪽이랑 우리가 방 다른 쪽 거실 방 세 곳의 방향이 다 틀려요. 이 아파트가 기역자로 꺾여 있는 부분에 저희가 꺾인 부분에 살다 보니까 방향이 두 곳입니다. 안방 쪽에 동서, 아예 동서래. 동남 방향. 어떻게 동서가 되겠어요? 동남 방향. 그리고 거실과 방 다른 쪽에 남서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들어오는 시간대도 다르고요. 또 비가 한쪽이 들이쳐서 맞았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비를 잘 맞지 못합니다. 이런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더라고요. 어디서 단점이고 장점이냐면요, 비를 연거푸 안 맞는 거 그게 장점일 수 있죠. 물 관리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눈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만 관리를 해줘도 될 만큼의 바람이냐 그러면 이쪽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아유, 그렇기도 하고 난간에서 키우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 신형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보면 거리대를 못 걸게 하죠. 잠시만요. 거리대를 못 걸게 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난간에서 키우면 밑에 층에서 보면요, 확인을 제가 해봤는데 안 보여요. 그런 이점도 있죠. 그런 이점도 있는데 안 좋은 단점은 빗물을 제가 양껏 맞추고 싶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 많이 셀 때 4 이상 3, 4 정도 불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바람이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고 막 이런 경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고, 얘도 냉해를 살짝 입었네요. 앞에 창문 여는 바로 앞에다가 맨 밑에 제일 추운 곳에다가 놔두고 창문을 제가 여는,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이제 이런 애들이 한두 개가 냉해식으로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이 이렇게 타는 듯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금방 회복을 해요.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많이 그랬구나. 이쪽도 그러네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8도니까 이 아이들이 목말라 했다 그러면 물을 잘 먹겠죠. 겨울이라서 아무래도 뿌리가 이게 따뜻한 건가, 이제 막 깨어나서는 막 우리도 사람들이잖아요. 막 깨어나서 뭐 먹는 게 잘 안 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얘네들은 베란다로 들어가니까 그나마 환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요럴 때 물을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 올 때가 어떤 분들은 다육이 키우면 난간에서가 아니라 저쪽에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비 올 때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때 말고 물 줄 일도 없고 알아서 물을 먹으니 얼마나 편하냐 하는데요. 저는 비 올 때 물을 잘 못 먹으니까 바람이 언제 불 줄 알고요. 그걸 기다리다가는 물 주는 걸 때를 놓칩니다. 그래서 물병을 들고 3시간 이게 양쪽 끝에서 다 있잖아요. 근데 물을 또 이렇게 주는 게 흠뻑 주려면요, 요렇게 쬐끔 주고 요렇게 쬐끔씩 계속 갑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요.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흥건히 젖어요. 안 그러면 물이 흥건히 젖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을 찔끔찔끔씩 주면 얘네들이 통통해지지 않아요. 물을 준다 그러면 확실하게 확 줘야 됩니다.
겨울에 물 주는 건 제가 이렇게 겨울에 물 준다고 해서 하시면 안 돼. 지금 현재 온도가 영상 8도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오는 그 다음날 날씨도 영상입니다. 그래서 물관수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 장마처럼, 여름 장마래. 봄에 먹는 물처럼 제가 많은 양을 계속 주진 않을 거고요. 위에 면만 살짝만 져줘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얘는 물 잘 안 주려고 하는데 물을 줘버렸네. 살짝만 줄 거예요. 그 이유는 겨울이라는 특성에 얘네들이 물을 그닥 많이 먹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비가 왔다고 그래도 비를 못 먹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주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많이 젖어도 상관이 없고요. 날씨가 너무 좋고 얘네들이 베란다로 들어가면 저녁에 문을 닫잖아요. 이렇게 주고 나면 이제 물 많이, 이제 얘네들이 물이 먹은 상태니까 흙도 젖어 있고 하니까 그 전에 물 주기 전처럼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도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온도가 높아져야지만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해야죠. 얘네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밤에 문을 닫고 있으면요, 얘네들이 온도가 영상, 아무리 진짜 추운 한파라도 3도에서, 새벽에 제일 추울 때 3도에서 아침에 제가 문 열어주기까지 8도 정도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네들 충분히 물을 먹고 말릴 수 있는 온도라고 보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주일이면 몸을 회복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보고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금 문 열어주는데 과감하게 문을 열어주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자꾸 생기는 거 보니까, 요런 아이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밑에가 춥긴 추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잘 견디는 거죠. 얘가 뭐가 잘 안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얼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짝 얼어주면요, 아 춥구나, 문을 닫아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하나씩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상처를 입죠. 애매합니다. 저도 애매해요. 어떻게. 근데 환기를 저는 안 열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특성이에요. 문을 안 열어주면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풍기를 계속 그 좁은 데서 선풍기 계속 틀어준다 그래서 빨리 그 습도가 날아가지 않아요. 창문을 열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 있을 때만이라도 창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도 창 쪽인데 창도 물을 좀 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도 맛배기형으로 물을 줄 겁니다. 네. 제가 손을 뻗으니까 물통을 잡으니까 얘네들이 초점이 안 맞네요. 지금 물을 빨리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가 이제 그쳤어요. 이제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눈에 띄거나 이러면 싫어하실 수도 있죠. 물론 겨울이라서 문 열어놓으신 데는 잘 없지만 그래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최대한 눈이 안 띄게 비가 오는 동시에 물을 줘야 되는 거죠. 제이드 스타금 화내지 말고 물 잘 먹어라. 얘는 이제 저희 집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꿍. 지금 다 애들이 목마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분이 마르다 보면 물을 줘도 물이 확 내려가지 않아요. 확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 요렇게 요 정도로 물 주는 거는 한 절반 정도 먹을까요? 이걸 여러 번 해야 돼요. 절반도 안 먹을걸요, 요 정도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이 제일 바빠요. 물 준다고 물병 들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신랑이 담배 피러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비 온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저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복이라 하면 추우면 추워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주 따뜻하게 입고 문을 엽니다. 애들 보고는 이불 뒤집었어 이러면서 하고 그러면서 제가 물을 주기 시작해요. 아이고, 얘는 기울어져서 자꾸 밑으로 흐르네요. 티에 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뿌리 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을 튀었는 물을 조금은 세수하듯이 먹은 것 같기는 해요. 조금 튀었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가 저를 위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가 지금 뚝 꺼친 상태에서 물을 주면 싫어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비가 지금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빗물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 방학이라서 늦잠 자시는 분이 많겠지요 라는 생각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물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냥 일반 실물을 보고 물을 주는 게 좋아서 지금 그래서 화면이랑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도 빗물을 못 먹는다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제가 물관리 할 수 있어요. 물관리 못하는 데는 완전히 바깥에 달려있는 그 조그마한 바스켓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는 걔네들이랑 중간에 달려있는 애들도 걔네들도 비가 막 조금씩 옆으로 사선으로 와야지만 맞을 수 있어요. 위에가 달려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얘네들이 완전히 100% 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곱게 오면 빗물을 잘 못 먹습니다. 얼굴만 씻어요. 그 다음에 제가 머리부보다 화분이 작잖아요. 머리가 거진 그 머리가 다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요. 땅이 안 보여.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들이쳐줘야 물을 잘 먹어요. 이 아이는 홍시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를 잘 먹지 못해서 제가 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물을 먹어주고 했으니까 조금 겨울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금 겁나는 건 뭐냐면, 다른 애들은 베란다에서 밤에 적당한 온도에서 저기 있잖아요. 문을 닫아주더라도 약간의 우풍 같은 게 많아요. 베란다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방에 있잖아요. 혹시나 물 차는 애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요렇게 많이 목말라 있던 달맞이 같은 경우는 많이 줍니다. 겨울에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다니, 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아유, 물을 너무 못 먹었죠. 그 안에서 저는 얘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떼지 않는 방입니다. 불 떼는 방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물은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저는 여기가 불을 떼지 않아요. 그래서 밤 온도가 17도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높죠. 17도라고 해도 너무 높아요. 17도. 그래서 창들을 밖으로 낮에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얘네들까지 다 지금 너무 포화 상태라 베란다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이 다 가려져 있어 물 줄 때 어떻게 줘요 하시는 분이 있죠. 여기 보세요. 물을 중간에다가 이렇게 주면요, 입장 사이사이에서 밑으로 흙으로 바로 빠져요. 그래서 딱 보고 아주 심하게 물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털어주는 것도 잘 안 털어줘요. 소스병으로 다 하고 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스병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불편한 점이 뭐냐면, 소스병이 이게 되게 작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담을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페트병을 물을 채워갖고 2병을 들고 다닙니다. 진짜 고생이에요. 2병을 들고 다니면서 요렇게 맺혀 있는 아이가 있죠. 이렇게. 그럼 중간에 요걸로 더 나와. 얘를 확실하게 없애고, 요 정도로만 털어내도 바람에 다 말라 가더라고요. 한여름에도.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난간이라서 봉과 봉 사이에 있잖아요. 얘네들은 없어요. 얘네들은 없는데 봉과 봉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짝 그늘지는 게 무시 못하나 봐요. 그래서 탈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요 위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물 주고 물 때문에 탔다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나열을, 입장 사이가 이렇게 빈 곳이 많은 애들을 놔줘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맺히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소스병에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을 좀 채울게요. 생각보다 제 난간에서 키우면요, 좋은 이점도 많지만 불편한 점도 많아요.
어떻게 다 좋은 점만 있겠어요. 불편해. 이거 다른 분은 다른 게 불편하시겠죠. 물 관리하는 게 덮어주기도 해야 되고.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나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도 만족을 해야죠. 아, 근데 제일 부러운 거는 키핑장에서 물 샤워기로 애들 물 줄 때, 배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물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물 떨어지는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샤워기를 살짝 뿌려주면 얘네 더러운 것들 얼굴도 세수시켜가면서 키워야지 이뻐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송이염인데 전혀 송이염 같지 않은. 너 어떡할 거야. 이쁜 TM 아가 TM입니다. 미리 위에서 물이 뚜뚜뚜뚜 떨어지죠. 요 정도로만 아가들은 물을 좀 더, 아가들도 아니죠. 작은 아이들. 얘네들은 뭐 2년 넘게 우리 집에 있었던 2년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아가는 아니죠. 요 정도로만 주겠습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데 보이시나요? 어디 갔나? 이미 물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데 마음이 안 좋죠.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비가 두두두두두 떨어질 때 이렇게 물 떨어지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창들에게 물을 다 줬어요. 잠시만요. 이쪽에는 제가 물을 주면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입을 덮어 쓰라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멀로, 오렌지 멀로 이쁜 거 하나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다져지면서 키우고 있는 오렌지 멀로입니다. 이쁘죠? 어떻게 보면 아픈 거 아닌가 할 만큼의 색깔의 물들입니다. 물든 거 같아요. 물듬이 보여주는, 아이고, 오렌지 에보니. 오렌지 에본이래요. 오렌지 멀로. 너무 이쁩니다. 얘도 처음에 아가 멀로처럼 색깔이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물을 들어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이제 추워질 때마다 물 들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합니다. 여기에 맵이나 금도 되게 작은 아이로 있었는데요. 2배 이상으로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 아이들, 여기까지도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잘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환기시키는데 자신이 없다 하시면 이렇게까지 물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머니메이커 금도 며칠 동안 노숙을 할까 합니다. 어저께 노숙을 했고, 그저께 노숙하고, 오늘 노숙하고, 내일 노숙할 거고, 요렇게 여기에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 물을 빨리 줘야 됩니다. 춥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환기에 너무 자신이 없거나 제가 관리해 주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물을 살짝 목축임만 할 수 있게끔 주시고, 이렇게까지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얘는 물 줬는데 겨울이라 그렇게까지 주지 않아도 돼요. 요런 아이들은 진짜 이런 사이에 무슨 닌겔 꼽듯이 줘야 됩니다. 저기 우리 환자들한테 꽂아주는 거 있죠? 그걸 주사 놓듯이 이렇게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요. 지금 화분에 너무 꽉 차서 얘가 더 커진 것 같아. 이렇게 꽉 찼어요. 안 보여요, 흙이. 얘 풀분에다가 심어줬나? 풀분에다 심어줬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천대종손도 생각보다 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주 안 먹는 것 뿐이지 물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잘 챙겨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도. 이제 여기까지 물을 제가 그냥 다 주고 동영상을 연결합니다. 이제 응원해야 될 거는, 어저께까지 응원한 거는 비가 내리치면서 와라 들이치면서 와라였고, 이제부터 응원은 따뜻한 바람을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기까지, 꽃밭이죠, 저기까지 딱 물이 다 말라야 합니다. 말라야지만
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겠죠. 오늘 내일 진짜 열심히 바람이 불어주어서 따뜻한 바람으로 얘네들 물기를 싹 말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눈 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시는 곳에서 눈이 오는지 비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온도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시 그린이 살 빠진 거 보세요. 원래 얘 엄청 통통했었거든요. 밑입장까지 부러지겠다 이랬었는데, 아이고, 퍼플 샴페인도 지금 하엽으로 너무 많은 잎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이쁘고 균형 있었는데 지금 엉망이네요. 이렇게 겨울에도 물관수를 제대로 못 해주면 이런 일이 생기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그냥 지나가기 못해서 그냥 찍어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물을 어느 정도 먹었나 봐요. 땅이 조금 젖은 것 같아요. 이쪽도 안방 쪽이랑 같은 방향이라서 비가 아마 조금 들이쳤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저도 처음에 여기서 위험해 보여서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요런 화분이 있잖아요. 얘는 지금 밑에 닿는 면적보다 위쪽으로 올라온 화분이 너무 높잖아요. 이런 화분은 안 됩니다. 여기 앞에 봉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화분은 안 되고, 밑에 닿는 면이 높이보다 넓은 거, 그리고 아주 가벼워서 혹시나 그 낙하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그럴 일이 없어요. 이렇게 밑에 면적이 넓은 아이들은. 그리고 요런 거. 왜냐,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채울 거라면 아예 흔들리지 않게 꽉 채워버리면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틀이 좁아요. 여기에 보면 바로 벽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옆으로 부는 바람은 얘네들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불면 얘네들이 밀려봐야 이쪽 창가 쪽으로 밀리지 떨어지는 방향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만약 얘가 떨어지는 정도에 밀리려 그러면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바람을 불어도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얘네들은 소식이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놔둘까 합니다. 지금 위에 좀 말라 보이는 잎들은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냥 놔두기에는 애매한 잎들이었는데 그냥 얹어놨거든요. 걔네들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통통한 입장은 아직까지 멀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죠. 여기 자리가 이만큼 찍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방울복랑이랑 원종 방울복랑은 자기 세상 만났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도 꽃을 계속 피워주면서 잘 있어줍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확실히 동영상 찍기는 저 혼자 있는 베란다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민, 제발 뿌리를 잘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아이들 지금 심어줄 때 보니까 뿌리가 그닥 많지 않았고 활성화된 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몇 가닥밖에 없어서 약간은 또 적응 못하고 여기 각자의 몸에서 세력에 밀려가지고 고사되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건강하여라. 건강하여라. 제발 건강하여라. 그리고 여기 아이 조이스툴로금 금 제가 커팅해서 잘라주고 했었잖아요. 뿌리를 어느 정도 조금씩 내리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아직은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요, 잘 잘랐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키가 커서 밑에는 땅에는 헐빈하고 위에만 목대만 길러져서요. 요 아이 첫물은 조금 줬어요. 이제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라고. 얘도 너무 마른 상태에 있었고요. 얘가 마른 이유는 그거였더라고요. 밑에 같은 두 줄기가 났는데요. 그 줄기 세 자구는 튼튼했고 얘는 나온 가지 밑에 땅에 심겨져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줘서 깊이 심어 주었는데 뿌리 잘 내릴 겁니다. 요런 아이들은 원래 뿌리를 잘 내니까 배신하면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데 얘네가 물 반응을 전혀 못했나봐요. 화분이 묵직하네요. 막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빨리 뿌리를 내려서 따글따글하게 이쁘게 많이 심어줬으니까 좀 웃자람이 좀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커팅했던 아이들한테서 자구가 3개씩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꼭 말하는데 3개로 꼭 나와라.
이렇게 풍성하게 옷자람 없이 여기에서 한 3cm까지는 허용을 해줄게. 그 정도까지만 목대를 내고 풍성하게 가지를 치면서 자면 와 대박 이쁜데, 그러려면 얘도 어느 정도 해가 있는 쪽에다 내둬야 되겠어요. 얘를 금기 있고 이랬다 그래서 너무 물마름이 빨라서 제가 해 없는 곳이 아니죠. 여기 동남쪽에다가 줬거든요. 그럼 오전 햇빛만 들어와요.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쪽으로 소개는 잘 못해드리고 이렇게 있네요. 제가 이 아이 홍페페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어머 꽃대가 우와 꽃대가 있구나. 이 아이 꽃대에서 낸 향은 누룽지 향이 나요. 정말 신기합니다. 아, 우리 식구들 아가들한테도 냄새를 한번 맡아보라고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꽃대를 내주고 밑에 뿌리를 살짝 흔들어봐도 흔들림이 없는 거 보니까 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입장을 봐서는 그렇게 물 먹은 티, 그러니까 뿌리를 확 내린다는 느낌이 제가 안 들어서요. 홍페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입장이 어떻게 돼? 얘가 좀 약간 벌어져야지 완전히 활착한 거 아닌가요? 지금 입장이 마른다든지 그런 건 잘 없고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거는 이유가 뭐죠? 가르쳐 주세요. 아시는 분은. 여기 오면서 많이 상처도 입었습니다. 입장이 마른 것도 있고 부러진 것도 있고, 마른 것보다는 부러졌어요. 몇 개. 제가 알고 있는 것마다 3장 이렇게 3장 4장 이렇게 부러졌어요. 얘가 제가 귀하게 생각하니까요, 한 장씩 떨어지는 입장도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나 갈까봐. 저 이게 3번째거든요. 왜 이렇게 얘를 못 키우는지. 첫 번째는 말라서 병들어서 없어지고요. 친구한테 선물 받은 작은 아이도 냉해로 잘못된 것 같아요. 딱 염자처럼 관리하면 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는 까칠할까요? 뿌리를 잘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제가 뭐 잘못해주나 봐요. 얘 키우는 데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여기 홈페이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우, 꽃대 맺힌 요 아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요렇게 홈페이지가 있네요. 역시나 샤넬 젤리입니다. 이 아이의 튼튼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얘 작년 10월달 중에 왔나? 아마 그럴 건데 11월달 중에 왔나? 근데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관수를 얘를 조금 했거든요. 와, 이렇게 꽃 모양으로 장미꽃처럼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아우, 얘는 활짝 펴도 이렇게 웃자라서 뒤집어졌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렇게 이쁩니다. 이뻐요. 요런 아이가 건강한 아이죠. 어저께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물관수 했는데 뭐 문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성매인을 요즘에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물까지 주고 했으니까 얼마나 저는 이런 새소리가 들리면요, 저희 집에 와서 한번 얘네들이 한번 찢기 시작해서 저기 한번 맛배기식으로 꼭 집으면 그 뒤로 계속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새소리가 여기 와서 이쪽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앉아 있을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얘네들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막 후다닥 가서 왕 놀래켜 줍니다. 정말. 놀래켜 줘요. 그렇게 안 하면 얘네들이 계속 찾아올까봐. 해코지 할까봐. 찾아와서 가만히 구경만 해도 제가 괜찮을 텐데, 저번에는 여기 베란다 저 끝에, 시래기 끝에 앉아있는 애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얘가 알을 놓으려고, 그 비둘기는 집을 안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알을 놓으려고 자리를 탐지하러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집 보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날라가서 오뎅 꼬지로 엉덩이를, 너무 뾰족한 걸로 찌르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뒷면에 뭉뚱한 걸로 찔렀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엉덩이를 막 찔렀는데도 안 움직여요. 내가 확 찌르면서 가라고 그랬더니 날라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맛배기로 보여주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새소리가 나면 저는 한 번씩 나가 봅니다.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도 새소리가 나잖아요. 그쪽도 나가봐요. 얘 건강하네요. 생긴 거는 너무 여리여리하게 생겨가지고,
에뜨리얼인데요. 이 아이도 몸값이 좀 나갔던 아이입니다. 근데 저는 싸게 데리고 왔죠. 얘 판매할 때 3만원인가 25,000원 막 이렇게 판매할 때 경매로 6,000원에 나왔었나 뭐 그래요. 아니야, 2만원 정도까지 내려갔을까? 15,000원에서 2만원? 근데 6,000원에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얘를 무슨 맛으로 키우지 했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되게 무난하고 젤리 같은 맛이 있어요. 애기일 거다 생각했는데 얘는 처음부터 물듦이 예사롭지 않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얘를 자꾸 미니벨 금이라고 하는데 리틀 장미죠. 리틀 장미 금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자주 보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아이고 집시 금이 물 줬는데 너 더 줘야 되냐? 아유, 이 아이 물 줬는데 물 반응을 아직 하지 않는 거든지, 겨울이라 물 반응이 늦은 건지, 아니면 물을 더 달라 시비하는 거죠. 이거 갖고 모자란다, 안 된다. 꼭 그거 보면 임금 협상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런가? 요렇게 안에도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는 방울복란도 꺼내서 저쪽에 부엌 쪽 창가에 놔둬야 되는데 계속 옮겨준다 하면서 하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난간이 없어서, 아니 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전봉이 없어서요. 이런 화분을, 이 높은 화분을 따로 그러니까 높은 화분을 거기 바구니에다 넣지 않는 한은 못 나가요. 그쪽으로는. 혹시나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아유, 여기 레드탑도 이쁘게 자구를 내고 물 들어가고 있네요. 단수만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단수가 2단 정도 많아야 돼, 레드탑아.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라준다 보다 버틴다라는 게 맞는 거겠죠. 공간이 너무 짧아요. 작고, 그 다음 여기는 전혀 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밝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병이 안 와야 되는데 건강하게 잘 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이쪽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체크 한번 해보고 물 주는 걸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물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홍등.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물 반응을 안 하는 거니? 이랬는데 물 반응을 합니다. 물 반응을 좀 했다는 거는 뿌리가 이제 확실하게 내려진다는 거죠. 밑에 입장은 아무래도 하엽이 지지 않을까. 그렇고요. 요 아이 물 색깔 완연하게 들여서 이쁜 모양으로 키우고 싶고요. 얘가 푸시케 같아요. 이쁩니다. 얼굴 왜 2개로 왔는데 이렇게 얼굴을 많이 내놓는 아이. 아이고, 열일합니다. 열일하고 있어요. 한쪽에 얼굴이 사라지면서 요렇게 1개, 2개, 3개 저쪽 밑에다가 하나를 더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있네. 이쪽에 4개를 내주었네요. 아이고, 요렇게 이쁜 얼굴로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 이 아이 왔을 때 얼굴 너무 똑바르고 너무 깎아놓은 듯이 이뻤는데 얼굴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정리 안 된 수영이 돼버렸네요. 그래도 이쁩니다. 군생으로 제가 키울 수 있네요. 이쁜 푸시케 맞을 거예요. 잠시만요. 푸시케 맞습니다. 이쁩니다. 푸시케 옆에서 이웃집으로 같이 살고 있었던 안젤라, 요 아이도 이쁘죠. 이 아이도 얼굴 외도였는데요. 요렇게 군생으로 얼굴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줄 줄은 몰랐습니다. 얘가 의외예요. 요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 토스카넬리를 보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습도가 99%예요. 여기 베란다 안에. 물속에 사는 건가? 99%입니다. 이런 습도는 제가 처음 봤어요. 밖에 비가 와서 그런 거겠죠. 비도 오고 안에다가 물을 주기도 했고 해서 그런가 봅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높을 줄이야. 이러니 제가 환기를 어떻게 안 시킬 수 있겠어요. 자, 토스카네를 보면서 인사한다고 또 말이 많아지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다육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챙기시는 건 먼저고요. 다육이 관리는 그 다음입니다. 너무 힘들게 내놓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생활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